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저는 오늘 얼죽신 열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벌써 몇 년, 벌써 5년 넘게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얼죽신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아. 신축이 왜 이렇게 비싸지지? 이러면서 25년에도 신축 패닉 바잉이 계속되었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위험성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도움이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옆 단지 구축은 가격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신축은 1, 2억이 바로 올라 버려 있네. 신축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졌어. 지금이라도 이걸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걸 근데 어떻게 사지? 이 가격이면 차라리 입지 좋은 구축이 낫지 않나? 신축 좋긴 좋지. 근데 너무 비싸. 그냥 재건축 룸테크 해 가지고 한 번에 점프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똘똘한 한 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오늘과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영상까지 쭉 보시면 '아, 난 이런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신축이 구축보다 이렇게 비싼 이유를 데이터로 한번 봐야겠죠? 진짜 그런지. 5 년에서 10년 이하 신축이 가장 많이 오른 건 데이터적으로 팩트입니다. 보시면 서울 아파트 10년 차 이하 구매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별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연식이라고 많이 쓰죠. 서울 아파트의 연식별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5년 이하가 1.4,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5,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1.4. 그런데 15 년이 넘고 20 년이 넘으면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신축과 준신축의 상승이 구축보다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20년 초과한 아파트들도 많이 따라잡은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상승기 초반에는 신축이 더 강세라는 거고요. 거기서도 5년 이내 신축이 구축보다는 1.4배 정도가 비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5년 내, 그리고 5년 초과 아파트, 이건 5년 초과니까 뭐 10년 차, 20년 차가 다 포함된 거겠죠. 그 차이를 보면은 5년 내 신축과 5년 초과되는 아파트의 격차가 1.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축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1.4배가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더 귀하다 보니까 5년 내 신축이 훨씬 더 비싸서 3배 가까이 비싼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축과 구축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양극화는 계속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신축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되어 버리는 추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나 금광구라고 불리는 서울의 중하급지도 신축은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도강 금광구의 구축과 노도강 금광구에서도 대단지 브랜드 신축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신축은 아예 다른 구의 웬만한 대장급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한 경우도 많고, 가격 상승도 웬만한 상급지만큼 상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노도강 금강구로 묶을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신축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있고, 점점 계속해서 지역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축만 선호하는지 이거를 데이터로 봐야겠죠? 보시면 첫 번째 이유는 공급 절벽과 건축비 상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25년에서 29년 사이에 입주하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이렇게나 적습니다. 역대 최저급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만큼이 있는데 역대 최저급으로 이만큼이 들어옵니다. 그럼 경기와 인천에는 맞냐? 아닙니다. 경기와 인천도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웬만한 지방 도시들도 다 이렇게 공급 절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건축비는 좀 올랐나요? 물가 많이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그러니까 건축비가 상승해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히려 싸 보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축은 상품성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구조가 좋기 때문에 일단 평면이 좋고, 주차 일단 여유롭게 잘 되죠. 뭐 요즘에 1.7대 1.8대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아파트 수영장입니다. 호텔 수영장 같죠? 이런 수영장, 그다음에 놀이터도 뭐 웬만한 놀이동산처럼 막 이렇게 해 놨습니다.
놀이동산, 그리고 조식 나오는 데 많죠.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농구장의 시설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를 딱 가서 임장 가서 보면은 뿅 가서 당연히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전세와 심리에서도 동시에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신축에 살면 수리비 걱정 없죠. 하자 별로 없죠. 난방 걱정 없고 단열 리스크가 구축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편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드는 거죠. '아 신축 살면은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신축 살면 살기 좋아.' 이런 인식들이 이미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축이 매매도 있고 전세도 있을 텐데 전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쵸. 전세로 살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도 선호해서 전세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높아진 전세가가 또다시 어떻게 돼요? 매매가의 상승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전세살이 한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10년 전세살이 했는데 내 인생의 첫 집을 만약에 고른다면 그래도 또 구축 사는 것보단 신축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신축에서 전세 살았던 사람들은 '구축할 수 있을까요? 신축 살아봤는데 너무 좋아.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다시 신축으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신축만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조건 답은 신축인가요? 지금까지 신축이 계속 좋다고 말했는데 당연히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얼죽신이야. 이거는 계속 갈 거야. 무조건 신축부터 보고 안 되면 준신축하자. 구축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구간에 진입하는 게 아닐까? 물론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아까 제가 최대 얼마? 1.4 배까지 벌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구마다 뭐 3배 넘는 차이가 벌어지는 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축에 살 여건이 안 되는데 신축 옆에 있는 구축을 살면 되는데 내가 소득과 현금 흐름을 무리해서라도 신축에 들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좋은 집이지만 가난한 인생이 되고 물론 이게 내가 내 집이라면 상관없지만 전세로 산다면 가난한 인생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입지가 안 좋은 신축이라면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신축이라는 것만 보고 들어간다면 살기는 좋겠지만 내가 내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가난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과 단지, 상품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구축이 신축보다 비싸요. 입지 좋은 지역일수록 구축이 신축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신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 외곽에 있는 신축보다 입지 좋은 구축이 더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비인기 지역의 구축은 수십 년을 박스권에서 헤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지역의 구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구축을 선택한다 그러면 무조건 입지가 좋은 구축 혹은 호재가 있는 구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아무 구축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구축 아니면 그냥 오래된 구축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구축 중에서도 선택을 해도 되는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축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배제해야 될 구축은 버리고 선택을 해도 되는 구축과 신축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지를 고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신축이 아니라 인생 계획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신축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신축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음에도 '신축 살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신축을 사는 게 아닌지, 혹은 자녀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 그래도 난 신축이 좋아.'라고 하면서 신축을 선택하는 게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가족에 맞는 인생 계획에 맞는 설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아. 지금 안 사면 신축이 안 될 것 같아. 신축 공급은 더 없어진대.' 그러면서 신축을 선택하는데 이런 포모 때문에 무조건 신축을 선택하는 것에는 반대하라는 겁니다. 신축이 좋은 것도 알고 그다음에 신축이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알아요, 입지가 괜찮다면. 그렇지만 이런 포모 때문에 무조건 신축을 선택하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렇게 질문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전환해서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한 채가 이게 맞을까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고, 그게 꼭 신축과 구축의 프레임이 아니라 신축, 준신축, 재건축 중에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뭐 호재가 있는 구축, 호재가 없는 구축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한 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죽신이냐 구축이냐가 아니라 어떤 단지든 간에 상급지의 상승만큼 잘 따라붙을 수 있는 단지인가? 그리고 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지인가? 내가 삶의 만족도를 느끼면서 구축이지만 안에 싹 리모델링 해 가지고 깨끗하게 살면서 입지가 좋은 구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지만큼은 따라갈 수 있는 단지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축이 아니라 구축 중에서도 꽤 똘똘한 구축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신축, 준신축, 구축, 뭐 재건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이 더 어울리는지를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얼죽신 패닉 바잉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무조건 신축이 아니라 구축을 사도 괜찮다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는 포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한 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통해서 1대1 상담 큐레이팅 그리고 강의, 단톡방 참여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